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것이라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때문이라도 미국은 절대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요청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이유, 그리고 한국의 눈치를 보게 된 사정을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미국은 결국 우크라이나를 버릴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을 넘어가면서 미국 내부는 물론 국제사회에 퍼지고 있는 논란입니다.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적, 정치적 리스크를 감당하는데 한계가 왔다는 건데요. 더군다나 2024년 11월 미대선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으면서 현 정권의 레임덕도 무시 못할 이유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리는 없습니다. 설령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차라리 파병을 결정하면 결정했지 지원 중단을 결정하지는 않을 텐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진영 싸움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주 엄격하고 무서운 심판관이 미국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얼핏 이게 무슨 소리냐 싶으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이 절대로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절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세상 어느 나라도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대가에 상응하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행동하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에 자국의 군대를 파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세계경찰이라는 돈을 주고도 사지 못할 타이틀을 획득할 수 있었고 미국에 범접할 수 없는 정치적 영향력을 부여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미국의 결정은 단순히 진영 논리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럴 만한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이익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우크라이나의 막대한 지하 자원입니다. 실제로 미국 워싱턴 포스트 WP의 보도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티타늄, 철광, 리튬 등을 비롯한 지하 자원의 가치는 무려 12조 4천억 달러, 하나로 환산하면 약 1경 6,14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예산이 639조 원이니 아무런 소득 활동 없이도 대한민국을 무려 25년간이나 운영할 수 있는 액수인데요. 그리고 이 수많은 광물 자원 중에서도 미국이 가장 주목하는 건 티타늄입니다. 티타늄은 꿈의 금속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단단하고 부식되지 않는 광물인데요. 이 덕에 항공기와 미사일부터 해군 함정, 잠수함, 전차 등 군사 분야의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필수 자원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제품의 강도를 강조하기 위해 티타늄 코팅이라는 식으로 광고하기도 하는데요. 미국은 티타늄과 티타늄 합금인 이산화티타늄 TI-02의 세계 최대 생산국 중 하나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군사와 항공우주 분야에 사용되는 티타늄 제품은 오로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티타늄 관련 제품은 5억 9천만 달러, 하나로 약 7,600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 제품 중 대부분은 티타늄을 고온진공로와 환원제를 이용해 만든 티타늄 스펀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미국의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세계 최대의 티타늄 스펀지 생산국이 다름 아닌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2022년 한 해에만 23만 1000톤 이상의 티타늄 스펀지를 생산했는데요. 이는 전 세계 생산량의 무려 57%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뒤를 이어 러시아가 13%의 티타늄 스펀지를 생산하니 두 국가를 합치면 전 세계 티타늄 스펀지 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바꿔 말해 중국과 러시아가 마음만 먹으면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의 무기체계 생산을 올스톱시킬 수도 있다는 건데요. 미국은 이런 미래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발표하면서 은근슬쩍 중국과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핵심 광물을 포함시켰고 이후 또한 핵심 원자재법 CRMA를 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에 동조했는데요. 어떻게든 우려 국가들로부터 전 세계의 핵심 광물 자원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자원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연간 4,000톤의 생산량을 기록하며 세계 4위의 티타늄 스펀지 생산국에 등극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까지 빼앗기면 국가안보가 중국과 러시아에 휘둘리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전쟁에서 이기면 되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티타늄 스펀지를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을 텐데요.
즉 정리하자면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절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장했다는 주장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아예 이참에 미국이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안정적인 광물 시장을 확보하려 한다는 건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을 넘어가면서 이런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이 러시아 약화를 위해 전쟁을 일부러 끌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수준인데요. 심지어 시카고 대학교의 정치학 교수인 존 미어 샤이먼은 푸틴이 전쟁을 시작했고 전쟁 전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이 있는 것은 맞지만 왜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주장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2008년 4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나토 회원국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러시아의 발작 버튼이 눌렸다는 건데요. 그도 그럴 게 우크라이나는 냉전이 끝난 뒤 가장 대표적인 중립국 중 하나로 이념으로 나뉜 EU와 러시아 사이에서 오랜 기간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크라이나가 나토 연합국이 된다면 미군과 연합군의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턱 밑에 칼이 들어오는 건데요. 실제로 러시아 또한 서방연합이 우크라이나를 방벽 삼아 자신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2차 독소전쟁이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는데요. 그러나 원론부터 따지고 들어가면 우크라이나의 외교 정책에 간섭하며 국가적 성향을 강제하려 한 것은 오히려 러시아가 먼저입니다.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국민들부터도 칠러 성향이 강한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제외하면 나토 가입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크림반도 강제합병과 돈바스 내전을 조장하며 우크라이나를 선제 공격했습니다. 애초에 정치적인 국제무대에서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든다고 물리적인 행동에 나서는 게 도대체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건지 납득할 수 없는데요. 이는 수만 명의 무고한 군인들이 죽음으로 내몰린 책임을 굉장히 제한된 시선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생긴 논리적 오류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국가와 국민들은 자신들의 이념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있고 직접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은 바로 러시아인데요. 하지만 이런 주장은 미국이 참전을 망설이는 결정적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칫하면 산유국이라면 미국의 방문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우스갯소리처럼 미국이 전쟁을 조장했다는 덤터기를 쓸 수도 있는데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티타늄 스펀지 때문에 일부러 러시아를 자극했다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게 된다면 그야말로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미국과 러시아 모두 핵무기를 보유한 핵보유국인 만큼 두 국가의 충돌은 전 세계에 치유되기 어려운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 불보듯 뻔한데요. 그러나 미국엔 최악의 경우 이를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분명 미국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강요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만약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한다면 당장 대한민국을 포기한다는 소리와 다를 게 없는데요. 이는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핵무기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녕을 보장했듯이 과거 우크라이나에도 막대한 대가를 제공받고 평화를 보장했는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전쟁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동안 미국이 겪었던 출구 전략 실패 경험은 참전을 망설이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인데요. 자국의 병사를 그저 소모품 취급하는 러시아와 달리 정상적인 나라라면 참전 용사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전쟁 후유증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쟁 이후부터는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브라운 대학교 아슨 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에 참여했던 미군 가운데 3만여 명이 극심한 PTSD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미국이 참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인접국도 아닐 뿐더러 동맹국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미국의 막대한 군사 지원이 미국이 전쟁을 키우고 있다. 왜 남이 나라 싸움에 미국이 끼어드냐는 식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과거 유고슬라비아와 리비아에 동맹국이 아님에도 군대를 파견한 전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유고슬라비아, 리비아의 경우와 우크라이나는 많은 게 다릅니다. 먼저 유고슬라비아의 경우 미국은 나토 국가들과 함께 1999년 코소보에서 진행 중인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했는데요.
코소보 분쟁은 세르비아군이 알바니아계 주민들을 잔혹하게 진압하는 바람에 발생한 분쟁입니다. 이때 나토 연합군은 민간인 보호와 지역 평화 회복을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즉, 유고슬라비아가 미국의 동맹국은 아니었지만 민간인 보호와 지역 평화라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개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리비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2011년 당시 지도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에 충성하는 세력과 반정부 세력 간의 내전에 의해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당하자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 연합군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승인을 얻어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기준이 모호하긴 하지만 엄밀히 말해 미국과 크게 관련 없는 두 나라의 국경 분쟁입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더듬어가면 소련이 등장하는데요. 되려 미국보다는 러시아와 가까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군사 지원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절대적인 명분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1994년 12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체결된 이 각서는 소련 소속이었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3국이 독립을 결정하면서 미국, 영국, 러시아와 체결한 조약인데요. 1991년 소련이라는 거대한 버팀목이 사라지면서 이 나라들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아주 막대한 대가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소련의 유산으로 남은 핵무기입니다. 실제로 당장 우크라이나만 봐도 사용할 능력은 없었지만 우선 보유한 핵미사일만 176발에 핵탄두는 무려 1800여 개가 넘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던 당시에도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보유량은 무려 세계 3위였는데요. 게다가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에 남아있는 핵탄두를 모두 포함하면 무려 4천여 발이나 되는 핵무기가 3국의 영토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국제정세를 3분지게 하고 있던 미국, 영국, 러시아 입장에서는 다이너마이트가 가득 들어있는 박스를 초등학생이 깔고 앉아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서 부랴부랴 체결된 것이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입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로 대표되는 핵보유국들의 사다리 걷어차기의 시작인데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가 미국의 미약한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 안보각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핵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 영국, 러시아가 3국의 국경선을 보전하고 해당 국가들에 대한 무력 사용을 자제하며 만약 침략에 의해 위협을 받을 경우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이를 위반했고 미국은 케케묵은 조약에 따라 전장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이 안전을 보장해준다는 것. 이는 대한민국이 핵미사일을 개발하지 않는 대신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합의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더더욱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한다는 것은 동맹국들의 시선에서 미국이 언제든 약속을 저버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입니다. 프랑스의 샤를 드골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파리를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는가? 라고 미국에 일갈했던 것처럼 서울을 워싱턴을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건 자체적인 핵무장을 주장하는 이들의 가장 강력한 명분인데요. 다시 말해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통해 오랜만에 세계 경찰로 복귀했지만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이 시험대에서 미국이 가장 눈치를 보고 있는 심판관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다름 아닌 북한 때문인데요. 미국의 대북 제재는 명백하게 실패했습니다. 더군다나 극단적으로 말해서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마당에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자체 핵무장이 아닌 미국의 핵우산을 믿고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자체 핵무장을 선택한다면 핵도미노가 일어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게다가 남북관계가 강대강으로 치닫기 시작하자 대한민국 내부에서부터 전술핵 배치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데요. 심지어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원자력 기술 강국으로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라도 핵무기를 만들 기술력까지 보유한 국가입니다. 이는 세계 군사력 순위 6위에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대한민국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미국의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주한미군의 가치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비단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과 미국은 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것은 미국을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상식이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주장은 약 1년 전에나 가능했던 얘기입니다. 애초에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 돈바스 정전조약인 미न्스크 협정이 실질적인 국가 간 분쟁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국제조약은 힘을 잃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제는 입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은 대한민국이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절대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또한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이념 대립이 되어버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현재 전 세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도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기로에 놓인 건데요. 대한민국이 내린 오늘의 선택은 앞으로 100년간 이 땅의 역사를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혼돈이나 마찬가지인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과 대한민국 모두 서로에게 최선이 되는 올바른 선택을 내린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민주주의가 승리했음을 대표하는 역사적 상징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미 충분히 어려운 길을 걸어온 건데요. 그런 만큼 대한민국이 항상 최선의 결과를 선택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